차원에서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좀 같이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투자자가 거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투자 문의는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다가 그나마 이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좀 있나요? 이 경기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투자하는 그룹은 나는 늘 존재한다고 봐요. 일례로다가 지금 최근에 데이터가 주는 게 미국 주식 시장에 한국 돈이 한 120조가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120조라는 돈이 경기 여파에 따라서 그전에는 한국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세계적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돼 있다는 증빙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국내를 떠나고 국외로 가든 하여간 계속해서 이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실은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이제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제가 봐서는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해요. 실은 왜 좋아하느냐면 주식과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자본주들은 부동산 시장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리스크를 감안한 그런 투자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는 이 부동산 쪽에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 예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500조가 늘고 기업부채가 1000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이 주식으로 간 게 아니라 저는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커온 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 데이터를 보면 한 1000조 중에 3분의 1이 부동산 시장에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업도 우리는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부동산 쪽에 시간만 되고 여유가 되면은 묻어놓고 싶은 그런 심리는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은 당분간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돈 있으면은 주식을 할 건지 부동산 할 건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하게 해보거든요. 저도 주식을 좋아하지만은 주식이 뭐 일례는 그러더라고요. 뭐 조금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시드머니가 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저는 내가 개인으로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70%의 자본을 나는 부동산 쪽에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30%를 가지고 주식을 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주식을 70% 하고 부동산을 30% 가진 사람들은 아마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성향은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 쪽에 관심을 늘 가지고 있는데, 다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지만 다들 소유는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시장은 아마 저희 세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에 120조가 갔어도 그거는 자금이 한 측면을 이룬 거지만 훨씬 많은 포션은 부동산 시장은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좀 크게 좀 바라봤는데 작게 봐서 공장 창고를 당장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 아파트랑 다르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실은 공장 창고를 이제 이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요, 다소 깝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우리가 정부가 매일 시간 단위, 초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게 보이니까 이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돼요. 근데 부동산은 한번 사놓으면 뭐 이 움직이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 깝깝증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그러면은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주식시장 그래프처럼 계산하고 오신다면은 힘들 거고요. 근데 공장 창고라는 측면을 보면 어쨌거나 장점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상가 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장 토지에 저렴한 비용을 얹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장 창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한 채 건설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상가를 짓는데 7, 800이 들어간다. 그럼 공장 짓는데 지금 한 300 정도 들어간다. 자, 수익률이 2%에서 5%대 형성돼 있다. 1%씩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공장에 있는 토지나 상가가 있는 토지나 주택이 있는 토지나 집가 상승률은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일단은 건축비가 제일 저렴한 투자처가 공장 창고이기도 하지만은 면적 대비로 보면은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순수 임대 소득률만 가지고 계산하는 건 저는 투자자로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 바닥 면적이 제일 큰 게 일단은 공장 창고고 대지 면적이. 대지 네. 면적 가지고 그러면은 동일한 집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을 계산한 투자를 생각해야지 지금 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게 뭐 상가를 사면 여기 수익률 어떻게 돼요? 원룸을 사면 수익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공장 창고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당연히 떨어지는데 집가 상승률로 보면 저는 그 상가나 주택보다는 훨씬 포션이 큰 시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좀 같이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또 하나는요. 이 우리가 주식 아파트만 놓고 보면 이제 제일 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아파트가 계속 우상향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 오르내림하게 계속 반복되고는 있는데 제가 지가 그래프를 한 40년 동안 들여다보니까 군뱅이처럼 느리기지만 한 번도 우상향하는데 벗어난 적이 없는 게 토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저는 주택이나 토지나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지는 않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다 입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일시적인 현상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라고 비교하기보다는 인플레 시장 때문에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그러면 당연히 그 포션이 면적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한 기준도 어쩌면 당장의 눈앞의 수익률보다도 더 중시해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장고가 현재 우리 지장고 부동산 중개법인이 수도권 남부, 지금 경기 남부, 용인, 광주 이쪽을 이제 주 지역으로다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공장 창고 하기가 수요가 좀 많은 지역인가요?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 수요 시장인 소비 시장인 서울을 기점으로 보면은 한수 이북 쪽보다는 이 한수 이남 쪽이 선호되는 이유는 지방에서 모든 그 부자재 원자재가 밑에 생산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 살을 깎는 그런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절이 왔는데 물류 코스트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한수 이북 쪽으로 갔다가는 다시 내려와야 되는 문제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중간재가 올라와서 여기서 맞춰져서 공급하는 게 일단 물류 코스트 입장에서는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인구 분포를 보면은
한수 이북 쪽보다는 이쪽 그 경기도 수도권의 남쪽이 인구 증가율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고용 문제하고 물류를 보면은 남쪽이 결국은 그 우리 이제 기업하기에는 여건이 좀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광주랑 지금 용인 지역에 음. 뭐 이슈거리가 좀 있나요? 광주는요 네. 지리적으로 네. 이미 조선 시대부터 여기는 부동산 투기하기 좋은 곳으로 찍혀 있거든요. 그냥 놔둬도 다 눈요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가 수도계획정비법에 자연보전권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할 뿐이지 이거 풀어주면요 여기 이미 서울권으로다가 들어갔을 거예요. 좀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는 여타 뭐 그 사회 시설 간접 시설이 안 들어가도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지방에서 과거 보러 가려면 다 여기 광주 땅 밟고 갔잖아요. 그만큼 이제 광주가 요지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령으로 묶여서 아마 지금 그동안 이 날개를 못 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갖고 있죠 이쪽은. 그러던 차에 실은 똑같은 그 임팩트로 화성에 주는 거하고 광주에 주는 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훨씬 효과가 클 수 있는 게 광주죠. 근데 최근에 광주 이 모현 쪽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실은 그 광주 지역을 잘 보면은요 연결 이 도로를 보면은 최근에 젊은 층들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 출퇴근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광주가 인구가 2000년 대비 지금 2000년 10만에서 지금 41만으로 20년 만에 늘었는데 이 주된 인구 증가 포인트를 보면은 판교가 자족 도시로 성장하기를 자리 잡기를 바란 정부의 입장에 반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거기에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 효과를 이 경광선을 통해서 고스란히 광주가 지금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주에요 아파트가 경광선이 생길 때만 해도 3천 3억 3천 정도의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9평 기준으로요? 어 34평 기준으로요? 그렇죠. 네. 그게 3억 3천에 미분양이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판교가 확정되고 이제 자리를 입주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9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미분양 났던 게. 아니 이거 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경광선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 판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주거 시설이 젊은 층들이 다 광주로 왔다고 봐요. 그래서 광주에 보면은 최근에 이런 변화가 광주에 2000년대 산부인과가 하나인가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지금 광주에 아마 층을 보면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은 그 인구 증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요 시장도 아마 좀 변화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 일반적인 인구 증가가 안 되는 지역하고 광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광주가 지금 보이지 않게 자영업이나 기타 관련 사업들이 영향을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터지잖아요. 뭐가 터지냐면은 수서에서 광주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크냐면요. 광주에서 판교까지 가는 시간이 12분 걸려요. 네. 그리고 광주에서 강남을 가는데 35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수서에서 광주를 연결하면은 아마 그게 확정됐을 거예요. 12분이 걸려요. 여기 수서를 가는데. 그러면은 이 교통이 주는 이 파급 효과는 저는 엄청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이거는
너무 앞선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광주만 놓고 봐서 수서에서 광주역을 연결한다. 기존에 판교 강남을 통한 그 라인이 있는데 굳이 수서에서 광주 또 연결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이유는 광주가 어쩌면은 역의 그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뻗어나가는 원래 그런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광주가. 그게 그전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었지만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교두보가 광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서를 광주역에 연결하면 일단 원주, 강릉 쪽 뻗어나가는 도로가 원활해지죠. 대중교통이. 또 하나는 그 지금 이동 남사 지역에 그 국가 산단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45번 국도변인데 광주하고 용인 쪽을 잇는 인프라가 실은 없어요. 그 지금 교통이 지옥 아닙니까 여기가?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차들이 엄청 막히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거 도로 안 뚫어줘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도로만 확장해가지고는 이게 이 수용을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광주시하고 용인시하고 계속 고민이 질큰 고민이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 광주역에서 저 이동 남사 안성 쪽으로다가 뭐 전철 라인을 빨리 연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동안 판교에서 광주 온 혜택이 광주에서 용인 가는 이 혜택을 부동산 입장에서는 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우리가 광주를 경험 삼아서 옛날에 3억 3천짜리 미분양 났던 사건이 자 만약에 여기 외대 쪽에 지하철이 들어왔다. 이거는 이 선례를 교육을 통해서 보면은 또 다른 부동산의 호재가 숨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광주 용인은 특별하게 뭐 여기 좋은 호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미 그 이 한계치를 넘어간 상태를 이게 해면은 터져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감히 한번 생각해 보네요. 대답이 좀 됐습니까? 이 경강선이 연장되게 되면은 이쪽 지역은 뭐 난리 나겠다 뭐 그런 그렇죠. 이미 내용인 것 같은데. 선행해 보면 여기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계획이 뭐 아주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영향을 많이 입었고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 세 차 3단계 정도 논법으로다가 보고 싶으면은 계획이 확정됐을 때 한 번 올라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첫 싹 뜨면 또 올라갈 거고 뭐 완공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가 모여드는 시점에서 계속 이제 스멀스멀 이제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보는 실은 지금부터 이게 완공되는 기간이 10년으로 보면요. 10년 동안의 호재는 계속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창고는 용인 광주에 사야겠네요. 실은 국가가 제일 원하지 않는 방법이 원하지 않는 게 광주 용인에서 공장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법안이 증명하고 있고 실은 수많은 지역지구법으로다가 지금 이 광주와 용인 이 모현 포곡 쪽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권 침해라고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공장 창고를 이 투자자 입장이나 실사용자 입장에서 여기 사고 싶은데 뭐 각종 규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투자하시고 그런 분이 돈이 된다 그러면은 뭐 싸들고 말려도 안 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쪽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눈요기를 할 것 같고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은 그래프의 변화를 아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부동산에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이쪽 지역이 그동안 얼마나 이쪽 지역이 억눌려서 이렇게 이제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